안녕하세요. 강희경 약사입니다. 2012년 모 방송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심사의 품격을 아시는지요? 불억을 넘긴 꽃중년 남자 4명이 펼치는 로맨틱 멜로 드라마인데요. 제 나이 얘기라서 그런가요? 저는 F4로 유명한 꽃보다 남자보다 더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로 기억합니다. 한 에피소드 중에 금연 장면 편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인공 장동건 씨의 나레이션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좀 더 괜찮은 어른이 되기 위해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카페에 모여서 담배를 끊기 위해 갖고 있던 담배, 라이터를 모두 다 내놓고 비장한 각오로 모이죠. 그러나 잠시 뒤 그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품격은 날아가고 다리를 떨고 안절부절하며 초조해하고 음료수를 마구 들이키고 심지어는 예민해져서 점심 식사 메뉴를 정하는데도 티격태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몰두할 것을 찾아 나서죠. 운동이나 군것질 등으로 흡연 욕구를 다른 돌파구로 찾아 나서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금연 후 달라진 몸의 변화에 대해 주변 금연 성공 사례를 들어보셨죠? 피부가 좋아지고 피로도 빨리 풀리고 술 마신 뒤 숙취도 빨리 해소되는 등. 자, 이제 여러분에게도 곧 다가올 소식입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가장 건강하고 빠른 방법으로 성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세포까지 챙기는 튼튼 건강 금연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극중 장동건 씨의 대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괜찮은 어른. 자, 40대의 괜찮은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잘생긴 외모를 떠나서 저는 잘 관리된 모습이라고, 다시 말해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건강해 보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노화가 덜 진행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40대가 되면 자신이 살아온 모습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죠. 이때부터는 내 몸속의 건강 상태가 나타나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노화의 시기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요즘은 협심증 등의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증후군, 그리고 암 발생, 탈모 등 중년 이후에 나타나는 성인병이 20, 30대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노화, 다시 말해 세포가 늙는다는 것은 산화가 촉진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산화는 철이 공기 중에 산소를 만나 녹이 쓰는 것처럼 우리 몸의 세포에서도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이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소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산소 중에서도 불안정한 상태, 강한 산화력을 가진 산소가 있어요. 이것을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유해순소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몸의 질병과 노화는 몸 어딘가에서 산화가 촉진되고 활성산소가 과잉으로 만들어질 때 더 잘 일어나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어떨 때 많이 생겨날까요? 대표적으로 음식과 공기 중에 발암물질, 화학물질, 미세먼지,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과격한 운동, 과식,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게 뭘까요? 눈치채셨죠? 바로 흡연입니다. 자, 저도 이제 무시무시한 경고성 금연 광고에 나오는 말 좀 해야 되겠는데요. 담배, 1급 발암물질 포함 69종 발암물질, 7천여 종의 독성 유해물질 덩어리. 흡연은 국내 3대 사망 원인인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고 폐암의 85%가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 그중에 담배 맛을 결정짓는 타르는 검정색 그을린 아스파트와 같은 원료고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로 알려져 있죠. 일산화탄소는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을 방해해서 세포가 싱싱한 산소를 전달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저산소증이 유발되고 장기적으로는 흡연자에게서 만성 피로, 동맥경화, 조기 노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니코틴.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는 주범이죠. 담배 끊기 힘들게 하는 녀석. WHO에 의하면 담배는 헤로인보다도 중독성이 높은 마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흡수 속도도 LTE 스마트폰 전송 수준입니다. 더 빠른가요? 흡연 시 니코틴이 폐를 통해 뇌로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7초 정도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니코틴이 뇌에서 어떤 장난질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속임수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기에 담배를 시작하게 된 이유들을 알아보니 호기심, 어울리는 친구나 선배들 강요, 욕구 불만의 표현, 남들보다 뭔가 앞서 보이고 이렇게 못한다고 한 걸 하고 있다는 그런 영웅 심리, 학업 스트레스 등 이런 요인들이 많죠. 여성분들은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 흡연을 하게 되고 어쨌든 시작된 흡연은 이제 피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활하기 힘든 상태가 되었죠. 그 상태를 의존 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존성은 담배의 니코틴만이 아니라 커피의 카페인 그리고 설탕의 단맛도 의존성 가미 중독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저도 실은 심한 단맛과 카페인에 중독되었던 사람입니다. 제 나이가 신사의 품격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나이가 되고 나니 정말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더라고요. 나이살이라고 하죠. 먹는 양과 생활은 그대로인데 살이 축 처지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소위 아줌마 체형으로 바뀌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세포 기능 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세포에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 효율이 떨어지면서 많이 먹지 않아도 체중이 증가하고 또 스트레스나 기분 조절이 안 될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업시키려다 보니까 달달한 음식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고 업무 집중을 위해 커피에 의존하는 악순환의 결과가 나타난 거죠. 저는 제 잘못된 식습관과 지나친 카페인의 의존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강관리 영양요법으로 벗어났고 체중 조절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금단 증상을 잘 다스려 금연에 성공하려는 의지에 같은 마음으로 임하고자 하루에 한 잔으로 줄인 원두커피를 일주일에 3잔 정도 조절하고 있는데요. 첫 일주일을 잘 지내고 나니 지금은 커피 마시지 않아도 일하는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게 되었네요. 강의를 할 때마다 저는 늘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강의를 잘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뇌 속에서 신경을 흥분시켜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뇌 속은 쉽게 얘기해서 동물로 표현하자면 사냥 직전에 있는 상태가 되죠. 저도 좀 더 집중하고 활기차게 강의를 하고 싶어서 항상 강의 전에는 중추신경 흥분제인 커피를 마시고 강의를 해야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커피를 마시지 않고도 진행하고 있는 지금 강의 잘하고 있지요? 물론 체중도 건강하게 잘 감량했고요. 괜찮은 40대, 저도 그렇게 보이나요? 제게 카페인이, 여러분에게는 니코틴이, 떼어내기 힘든 내가 선택했지만, 여러분이 선택했지만 예전에 뇌 속에서 나를, 여러분을 조종하고 있는 물질인 거였죠.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니코틴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 전에 뇌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많은 종류의 호르몬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 감정, 욕구, 스트레스와 관련된 중요한 뇌 호르몬이 있어요.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흥분 상태, 누군가에게 첫눈에 반한다든지 사랑에 빠지게 하고 새로운 일, 사람에 대한 의욕과 열정을 갖게 하는 호르몬이죠. 쇼핑 시 충동 구매도 이 도파민의 분비가 많을 때 생긴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은 안정 호르몬이라고 불려요. 도파민이 흥분을 일으키는 호르몬이라면 세로토닌은 안정과 여유를 통한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또 식욕을 억제시키기도 하기에 다이어트 약에 이 호르몬 분비 촉진을 이용하죠. 햇빛을 받으며 산책하며 걸을 때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부족할 때 우울감이 생겨서 우울증 환자들에게는 세로토닌이 부족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몸에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 엔돌핀과 더불어 도파민, 세로토닌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자, 흡연 시 니코틴이 뇌에 도달하는데 7초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뇌에 도달한 니코틴은 도파민, 세로토닌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지금 의욕이 생기고 안정감으로 행복감을 느끼며 분비되는 게 아니라 니코틴에 이끌려서 잠깐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었기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다시 낮아지고 몸은 다시금 이 상태를 빨리 유지하고자 니코틴을 찾게 되죠. 자, 먹거리에 비유해 볼까요? 슬로우 푸드가 몸에 좋은 거 알면서도 패스트푸드를 찾게 되죠. 슬로우 푸드는 요리하는데 시간도 돈도 많이 들지만 먹었을 때 자극적이지 않아 먹는 만족감이 빨리 오지를 않는데 아시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포만감이 생기고 몸에서 좋은 반응이 오는 거. 비해 패스트푸드는 저렴한 가격에 빨리 먹으면서도 만족감이 바로 오죠. 그러나 금방 배고파지고 다른 자극적인 후식을 찾게 되는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자, 니코틴으로 분비된 호르몬으로 인한 몸의 일시적 각성, 흥분 상태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만족, 행복감,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담배를 찾게 되는 거죠. 빨리 쉽게 가짜 만족을 누리기 위해. 그래서 담배를 끊고자 결심해도 쉽게 못 끊는 이유가 니코틴 농도가 갑자기 줄어들면 뇌 호르몬 분비에 교란이 와서 초조해지고 식욕이 늘며 우울감, 불면증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현재 금연을 치료하는 약물은 니코틴 양을 서서히 줄여서 몸이 니코틴에서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대부분입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니코틴을 몸에 붙이는 패치, 껌, 사탕 등의 형태로 피부, 구강, 점막 등으로 외부에서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패치제는 피부에 붙이다 보니 빨갛게 발진이 올 수도 있고 가려움증이 올 수 있습니다. 사탕보다는 껌을 주로 먹게 되는데 껌은 일반 껌보다는 좀 딱딱하다 보니 턱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사탕이나 껌 제형 모두 딸꾹질이나 입안에 염증이 오거나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먹는 약으로 개발되어 금연 치료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이라는 성분의 약은 원래 우울증 치료제로 뇌의 도파민이 다시 수용체로 들어가는 것을 억제해 피 속의 도파민 농도를 높게 유지해서 금단 증상을 줄여주고 세로토닌에도 작용해 체중 증가를 줄이며 우울감도 개선해 주지만 18세 이하는 사용할 수 없고 두통과 속이 울렁거리거나 이상한 꿈을 꾼다든지 하는 수면 장애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 보조요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바레니클린이라는 약은 금연 치료약으로 승인되었는데요. 뇌의 니코틴에 반응하는 수용체에 결합해 니코틴 결합을 차단하고 니코틴과 비슷한 작용을 해서 흡연 욕구 감소와
금단 증상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바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3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복용하고 추가 3개월 정도 복용 시 금연 성공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부프루피온과 마찬가지로 18세 이후는 사용할 수 없고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중 증가, 불안, 초조,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우울감. 이 증상이 금연 시 나타나는 니코틴 금단 증상으로 아시죠? 금연 치료약을 복용하든 대체요법을 쓰던 이 증상과는 어차피 맞부딪혀야 됩니다. 특히 금연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여성분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해 보고되었는데 여러분이 더욱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 금단 증상이 심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성인 남성의 흡연은 감소 추세이나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은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금연 치료에 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청소년과 여성 흡연자에게 이 강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괜찮은 여러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건강 트립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세 시대, 동안 피부, 몸짱, 얼짱 모두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빼고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죠. 금연 후 늘어날 수 있는 체중 증가가 두려워 피부 노화, 조기 노화와 중증 질환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세포의 노화, 활성산소의 유해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흡연이 노화의 지름길인 거 이제 인정하시나요? 금연을 하기로 결심하셨거나 금연 치료 중인 여러분, 금연으로 나타나는 식욕 증가는 니코틴 때문에 증가했던 대사량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식욕이 늘게 되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입니다. 빨리 식욕이 채워지려면 달고 기름진 또 자극적인 음식에 먼저 손이 가겠죠. 그러나 그때 수분이 많은 과일 채소를 먼저 먹는 겁니다. 흡연으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살이 찌지 않게 에너지 대사를 잘 돌리려면 미토콘드리아 기억나시죠? 에너지 공장이 잘 돌아가야겠죠? 그러려면 많은 필수 비타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과일, 채소 먹기가 어려울 때는 질 좋은 비타민, 미네랄제를 꼭 복용하도록 하세요. 자, 체중 감량을 위해 운동과 식이 조절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30분 열심히 러닝머신을 뛰어도 빵 한 조각 먹으면 같다는 거 아시나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음식 조절이 중요합니다. 허전함에 뭔가 먹고 싶을 때 샐러리나 오이, 방울토마토 등을 갖고 다니면서 천천히 씹어보세요. 입에서 서서히 느껴지는 단맛과 싱싱함, 그리고 어느새 씹는 욕구가 해소되면서 만족감이 오고 포만감도 오게 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금연하는 데 오랫동안 사용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시원한 물은 입속의 감각을 다르게 하여 흡연 욕구를 많이 없애줍니다. 그리고 물은 니코틴과 각종 노폐물의 배설을 촉진시켜줍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아침 공복에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중엔 되도록 물을 마시지 않고 너무 차갑지 않은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갈증이 날 때 커피나 탄산음료는 흡연 욕구를 올리며 단맛과 카페인 의존성으로 바뀔 수 있으니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더라도 물이나 물에 레몬즙이나 발효초 등을 첨가해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중요한 포인트, GI 지수, 혈당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음식 속에서 분해된 포도당이 너무 빨리 흡수되면 결과적으로 빨리 배고파지고
지방 축적이 더 잘 되게 돼요. 다이어트에는 GI 지수가 높은 음식이 바로 공공의 적입니다. GI 지수가 적은 음식을 선택하여 먹으려면 쉽게 흰색 재료인 흰설탕, 흰쌀, 밀가루가 적게 들어간 식단을 갖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흰쌀보다는 현미밥을 덜 달고 정제되지 않은 곡물로, 가공식품들은 대체적으로 GI 지수가 높기 때문에 빨리 혈당을 높이고 그만큼 배고픔을 빨리 오르므로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 다시마 등의 해조류와 과일, 신선한 야채를 꼭 챙겨서 먹으면 세포 에너지 공장도 잘 돌아가고 따라서 활력도 넘치고 몸이 가벼워지면서 만성 피로에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담배 속에 있던 일산화탄소에 의해 혈관이 수치된 상태를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세포가 탱탱해지게 해서 세포 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므로 오메가3가 함유된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꼭 자주 먹어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금단 증상에서 오는 우울감은 세로토닌 호르몬 부족에 의한 것이에요. 과격한 운동보다는 햇빛을 쬐면서 산책, 걷기 등으로 세로토닌의 분비를 자연스럽게 올리고 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는 바나나, 달걀, 호두, 닭고기, 우유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생의 캐나다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는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스트레스의 대가입니다. 한스 셀리는 하버드대 고별 강연 후 학생이 스트레스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한마디로 답변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 미움, 질투, 걱정,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이 순간 건강체를 만드는 세로토닌이 펑펑 쏟아져서 감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음식 조절과 더불어 가능하다면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고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면 더욱 효과적으로 달라진 여러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쉽고 빠른 것에 익숙한 요즘 시대에 번거롭고 힘들지만 내 마음과 몸에 귀 기울여 세포를 살리며 건강과 흡연의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인생, 괜찮은 인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릇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그면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